어떻게 보셨어요? 그나마 뭐 말싸움이 좀 적었던 TV 토론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근데 형식의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았어요. 뭐냐면 어제 뭐 그 토론 중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좀 끝까지 답을 듣고 싶은데 시간에 쫓겨서 넘어가고. 홍준표 후보가 조금 하자고 더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생각됐어요. 이게 지금 저는. 5 후보 캠프에서 만나서 룰을 정한 거라고 하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유권자를 생각해서 본인들이 난처할까 봐 시간 짧게 잡는 거 말고 조금 더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룰을 잡으면 어떨까. 점점 진화하고 있으니까요. 다음번을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거 얘기 좀 주시고요. 홍준표 후보의 돼지 흥분제 얘기에 많은 분들이 참 흥분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하도록 하죠. 행간에선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대선을 2주 앞두고 선거 막판 변수, 단일화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예. 이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3자 단일화를 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항하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예. 이 신기한 거는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 모두 3자 단일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마그마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는 3자 단일화 이슈.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 TV 토론 중에도 이 단일화 얘기가 나오자마자 다들 아니다. 이 어떤 절대 입장 생각 없다. 발표할지 굉장히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 이 문재인 후보가 3자 후보 단일화는 적폐연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후보 입장을 물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3자 단일화 논의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단일화 안 한다. 후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홍준표 후보 역시 바른정당이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다. 나도 안 한다. 홍 후보도 안 한다. 예. 안철수 후보 역시 안 한다고 100번 넘게 말했다. 굉장히 강하게 말했습니다. 예, 재밌는 거는요. 단일화 대상이 아닌 심상정 후보 이 주목까지 시켜들면서 굳세어라 유승민 이렇게 외쳐줬잖아요. 굳세어라 유승민. 예, 보수의 미래를 위해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라고 응원하는 후보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가 자 어제 명장면이었어요. 네, 맞아요. 후보 모두가 단일화를 반대하는데도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끼리 3자 단일화 이슈를 부글부글 계속 끓이고 있는 상황.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첫 번째 행간은 단일화는 선악과요 쉰 음식이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옛날에는요 단일화하면 사실 무조건 좀 유리했어요. 유리했죠. 표가 모이는 거죠. 예, 영호남 지역구도가 확실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역구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단일화를 만들면 뭐 당연히 선거에 큰 도움이 됐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대중, 김종필, 이 DJP 단일화가 대표적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단일화가 어려워서 그렇지 단일화를 하면 대선 가도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었던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도 옛날이에요. 이젠 단일화가 에덴 동산에 열린 선악과 같다고 할까요? 선악과라면은 보기에는 아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지만 먹고 나면 탈나는 거? 탈이 아니라 한 입 베어무는 순간 낙원에서 그냥 추방된다. 아니면 뭐 먹자니 배탈이 날 것 같고 안 먹자니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쉰 음식처럼 돼버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요. 단일화를 하려면 가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공통 분모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뿌리가 같았으니까 이 두 정당이라면 몰라도 국민의당이 두 당과 공유할 가치가 있나요? 지금 맞나요? 이제 바른정당에서의 얘기는 좌파 세력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다라는 명분으로 우리는 뭉칠 수 있다. 말하자면 반문 연대로 뭉칠 수 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오히려 단일화 프레임에 말렸다가는 보수 통합에 들러리를 섰다가 진짜 패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왜냐하면요. 정치적 지지 기반이 어딥니까? 호남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이에요. 근데 호남의 민심이 과연 그걸 용납해 줄까요? 그러니까 호남이 완전히 등을 돌릴 거라는 겁니다. 예. 이 다음 부분이 재미있는데요. 도리어 그나마 어렵게 끌어모았던 합리적 보수표. 이게 알곡 털리듯이 탈탈 털리고 말 거라는 겁니다. 합리적 보수표도. 왜?
내가 어차피 돌아가야 될 곳은 저기야. 보수가 결집하고 있고 보수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는 논의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단일화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산마저 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정말 지금 목마르다 하더라도 예. 절대 단일화 얘기를 꺼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강하게 반대했고 어제 박지원 대표도 네. 아니다. 절대 네,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강론을 접는 순간 바로 국민의당은 낙원에서 퇴출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단일화의 덧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합치려고 한다입니다. 이것도 이거 선악과하고 같은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원래 단일화의 공식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1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랬었어요. 네,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면 이 정도 시너지가 나야 돼요. 최소한. 맞습니다. 근데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3자 단일화가 실현된다면 어떨까요? 결과가 111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3이 나와야 쉬운 말로 본전인 거죠. 그렇죠. 본전치기. 다 끌어모아서 3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는 3은커녕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단일화 논의는 그럼 계속되는 거냐? 저는 궁금한 게 거기거든요. 후보들도 싫다고 하고 네. 셈을 해봐도 그렇게 나을 것 같지 않은데 왜 논의는 계속됩니까? 이대로 가면 죽으니까. 죽으니까? 누가? 이대로 그대로 가면 판세가 굳어지면 그냥 선거에서 질 게 너무 뻔해 보이거든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단일화라고 하는 카드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른정당 김무성계 결국 지금 단일화 논의의 시발점이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선 끝난 뒤에 우리가 살아남겠느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그래요? 설사 이번에 단일화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예. 그때 자유한국당과 통합의 명분을 가지려면은 지금이라도 단일화 논의를 먼저 꺼내는 게 좋겠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말로는 뭐 지금 지역단체장 기초의원들이 나 다시 돌아갈래 뭐 이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유한국당으로 나 돌아갈래. 예. 바른정당 희망 없어 보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른정당 안에서. 근데 지금 그대로 단일화 논의까지 하지 않으면 예. 나중에 가서도 합치기 어렵다. 그 사람들의 아우성을 지금 이제 잠재울 뭐가 필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제가 볼 때는 가장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보수가 결집하겠죠. 그렇죠. 또 조원진, 남재준 후보와 단일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가 그랬어요. 못해도 조원진, 남재준 후보하고는 반드시 내가 단일화 해내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다른 후보까지 더 보탠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커지잖아요. 안철수 후보하고는 안 한다고 홍준표 후보도 그랬고요. 유승민 후보 이제 하면 좋지만 안 하면 남재준, 조원진 후보랑은 하겠다. 네. 그러니까 3자 단일화 뭐 안 돼도 그만이지만 나를 중심으로 되면 정말 좋고 아니더라도 보수 결집에 도움이 되고 지지율도 올라간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군요. 두 번째 행간. 자,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면 빠져 죽게 될 것이다입니다. 어디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단일화 프레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단일화 프레임이라는 게 참 고약한 겁니다. 정말 내가 단일화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상대가 지금 단일화 하겠다고 단일화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꺼냈잖아요. 나는 단일화 할 생각 정말 없습니다. 진짜 나는 100번도 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외치고 부인하더라도 늪에 빠진 것처럼 한 번 프레임에 말렸다 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하시는 말씀이군요. 네, 홍준표 후보는 크게 잃을 건 없다 그랬으니까. 예, 유승민 후보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단일화 프레임은 단일화 할 만큼 지금 저 사람이 열세인가 보다. 유권자들한테 그런 인식을 확 심어주는 거예요. 예. 또 단일화하니 많이 뭐 당내 논의도 시끄럽죠. 또 다른 후보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협상하고 싸우는 동안 후보는 짐이 다 쪽 빠져버립니다. 지금 유승민 후보 진이 빠져가고 있는 게 사실은 좀 보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유세장에서의 목소리도 전보다 많이 힘이 빠졌어요. 네. 아니, 당에서 저렇게 흔드는데. 당에서 뒷덜미를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3자 단일화는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3당 적어도 유승민, 안철수 후보에게는 헤어나오기 힘든 늪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예. 유승민, 안철수 두 후보가 진짜 단일화할 뜻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단일화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절대 없다는 말만 하지 말고 뭔가 확실하게 선을 그을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 어떤 걸 해야 돼요? 글쎄요. 우왕좌왕하다 보면 진짜 늪에 빠져서 나오기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제 TV토론에서의 선언이 그래도 큰 그래도 영향을 도움이 주지 그나마 될 것 않을까. 같은데요. 의원들부터 입을 좀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나마 말싸움이 좀 적었던 TV토론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근데 형식의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았어요. 뭐냐면 어제 그 토론 중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좀 끝까지 답을 듣고 싶은데 시간에 쫓겨서 넘어가고. 홍준표 후보가 조금 하자고 더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생각됐어요. 이게 지금 저는. 5 후보 캠프에서 만나서 룰을 정한 거라고 하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유권자를 생각해서 본인들이 난처할까 봐 시간 짧게 잡는 거 말고 조금 더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룰을 잡으면 어떨까. 점점 진화하고 있으니까요. 다음번을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거 얘기 좀 주시고요. 홍준표 후보의 돼지 흥분제 얘기에 많은 분들이 참 흥분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하도록 하죠. 행간에선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대선을 2주 앞두고 선거 막판 변수, 단일화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예. 이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3자 단일화를 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항하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예. 이 신기한 거는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 모두 3자 단일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마그마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는 3자 단일화 이슈.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 TV 토론 중에도 이 단일화 얘기가 나오자마자 다들 아니다. 이 어떤 절대 입장 생각 없다. 발표할지 굉장히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 이 문재인 후보가 3자 후보 단일화는 적폐연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후보 입장을 물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3자 단일화 논의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단일화 안 한다. 후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홍준표 후보 역시 바른정당이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다. 나도 안 한다. 홍 이렇게 후보도 안 얘기했습니다. 한다. 예. 안철수 후보 역시 안 한다고 100번 넘게 말했다. 굉장히 강하게 말했습니다. 예, 재밌는 거는요. 단일화 대상이 아닌 심상정 후보 이 주목까지 시켜들면서 굳세어라 유승민 이렇게 외쳐줬잖아요. 굳세어라 유승민. 예, 보수의 미래를 위해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라고 응원하는 후보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가 자 어제 명장면이었어요. 네, 맞아요. 후보 모두가 단일화를 반대하는데도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끼리 3자 단일화 이슈를 부글부글 계속 끓이고 있는 상황.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첫 번째 행간은 단일화는 선악과요 쉰 음식이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옛날에는요 단일화하면 사실 무조건 좀 유리했어요. 유리했죠. 표가 모이는 거죠. 예, 영호남 지역구도가 확실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역구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단일화를 만들면 뭐 당연히 선거에 큰 도움이 됐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대중, 김종필, 이 DJP 단일화가 대표적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단일화가 어려워서 그렇지 단일화를 하면 대선 가도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도 옛날이에요. 이젠 단일화가 에덴 동산에 열린 선악과 같다고 할까요? 선악과 무성계. 결국 지금 단일화 논의의 시발점이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선 끝난 뒤에 우리가 살아남겠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그래요. 설사 이번에 단일화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예. 그때 자유한국당과 통합의 명분을 가지려면은 지금이라도 단일화 논의를 먼저 꺼내는 게 좋겠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말로는 지금 지역단체장 기초의원들이 나 다시 돌아갈래 이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유한국당으로 나 돌아갈래. 예. 바른정당 희망 없어 보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른정당 안에서. 근데 지금 그대로 단일화 논의까지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도 합치기 어렵다. 그 사람들의 아우성을 지금 이제 잠재울 뭐가 필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제가 볼 때는 가장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보수가 결집하겠죠. 그렇죠. 또 조원진, 남재준 후보와 단일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가 그랬어요. 못해도 조원진, 남재준 후보하고는 반드시 내가 단일화 해내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다른 후보까지 더 보탠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커지잖아요. 안철수 후보하고는 안 한다고 홍준표 후보도 그랬고요. 유승민 후보 이제 하면 좋지만 안 하면 남재준, 조원진 후보랑은 하겠다. 네. 그러니까 3자 단일화 안 돼도 그만이지만 나를 중심으로 되면 정말 좋고 아니더라도 보수 결집에 도움이 되고 지지율도 올라간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군요. 두 번째 행간. 자,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면
빠져 죽게 될 것이다입니다. 어디서 라면은 보기에는 아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지만 먹고 나면 탈 나는 거? 탈이 아니라 한 입 베어무는 순간 낙원에서 그냥 추방된다. 아니면 뭐 먹자니 배탈이 날 것 같고 안 먹자니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쉰 음식처럼 돼버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요. 단일화를 하려면 가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공통된 공통 분모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뿌리가 같았으니까 이 두 정당이라면 몰라도 국민의당이 두 당과 공유할 가치가 있나요? 지금 맞나요? 이제 바른정당에서의 얘기는 좌파 세력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다라는 명분으로 우리는 뭉칠 수 있다. 말하자면 반문연대로 뭉칠 수 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오히려 단일화 프레임에 말렸다가는 보수 통합에 들러리를 섰다가 진짜 패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왜냐하면요. 정치적 지지 기반이 어디입니까? 호남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이에요. 근데 호남의 민심이 과연 그걸 용납해 줄까요? 그러니까 호남이 완전히 등을 돌릴 거라는 겁니다. 예. 이 다음 부분이 재미있는데요. 도리어 그나마 어렵게 끌어모았던 합리적 보수표. 이게 알곡 털리듯이 탈탈 털리고 말 거라는 겁니다. 합리적 보수표도. 왜? 내가 어차피 돌아가야 될 곳은 저기야. 보수가 결집하고 있고 보수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는 논의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단일화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산마저 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정말 지금 목마르다 하더라도 절대 단일화 얘기를 꺼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강하게 반대했고 어제 박지원 대표도 아니다. 절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강론을 접는 순간 바로 국민의당은 낙원에서 퇴출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단일화의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합치려고 한다입니다. 이것도 선악과하고 같은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원래 단일화의 공식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1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랬었어요.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면 이 정도 시너지가 나야 돼요. 최소한. 맞습니다. 근데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3자 단일화가 실현된다면 어떨까요? 결과가 111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3이 나와야 쉬운 말로 본전인 거죠. 그렇죠. 본전치기. 다 끌어모아서 3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는 3은커녕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단일화 논의는 그럼 계속되는 거냐? 저는 궁금한 게 거기거든요. 후보들도 싫다고 하고 셈을 해봐도 그렇게 나을 것 같지 않은데 왜 논의는 계속됩니까? 이대로 가면 죽으니까. 누가? 이대로 그대로 가면 판세가 굳어지면 그냥 선거에서 질 게 너무 뻔해 보이거든요. 그럼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단일화라고 하는 카드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른정당